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자, 아침에 시황방송은 제가 방금 끝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종목 분석 한번 해야죠. 네, 우리가 장이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무너지더라도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에너지도 다른 데로 쏟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이 보이니까요. 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되죠. 이 1월 뭐 10 며칠부터 이제 IPO 작업이 들어가는데 여기 수혜주들이 이제 시장에 의외로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IS, 오니피엔이, 이노메트리, 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기업인지 정말 뜰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두 개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IPO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개별 종목들을 한번 까서 뒤집어보는 그러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봅시다. 어떠한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양극재는 유미코라는 회사가 유명해요. 이 회사는 유럽 회사이고 우리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LNF가 있네요. 그렇죠? LNF하고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이 있어 자체적으로 만들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한국에서 는 눈에 딱 들어옵니다. 분리막은 SKIT. 그렇죠? 네. 전해액은 엔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및 첨가제는 후성, 첨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해액과 첨가제가 형성이 되죠. 동박은 일진 머티리얼즈, SK 넥슬리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판을 딱 외워야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리튬 및 첨가제, 동박은 누구누구가 저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판을 깨끗이 해놓을 테니까 이걸 잘라 붙여서 책상 위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큰 재료 소재 산업인데, 그러면은 누군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무언가를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는 거죠. 전극 공정에서는 CIS, 그렇죠? 전극을 만들죠. 이것을 조립하는 것은 주로 캐논 같은 거나 DA 테크놀로지 등이 하는데, 예, 그다음에 충전과 방전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P&E 솔루션, 그렇죠? 지금 바뀌었죠? 예, 오닉 P&E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검사 장비는 P&E 솔루션, 이노메트릭, 브이온텍인데 오닉 P&E, 이노메트릭, 브이온텍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타 장비는 데이브 마그네틱스.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IS, DA 테크놀로지, P&E 솔루션, 오닉 P&E 똑같은 말이죠. 이노메트릭, 브이온텍, 데이브 마그네틱스가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공정 장비 업체들이구나. 작년만 해도 이제 소재만 날아가고 장비가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이것도 수혜를 있을 거라고 했던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공장을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에서 장비 업체들이 가격이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 논리가 시장에 팽배하면서 연초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워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고객사들 비중을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굉장히 많네. 23%. 네. 리놀트. 네. 프랑스계 유럽 자동차에서 리놀트. 나머지는 조금 현대가 14%. 기아는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복스바겐. 복스와겐은 없고 볼보 3%, 제규어 4%. 그렇죠? 네. 메르세데스 3%. 그렇습니다. 쉐보레 6%. 네. 그래서 테슬라하고 리놀트하고 현차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이죠. GM이 빠져 있네요. GM이 굉장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트너인데 GM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GM의 그 브랜드가 쉐보레하고 오페야. 전부 다 GM이 브랜드죠. 그렇죠?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는데 그 IPO 기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날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1월 27일 날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70조 원, 공모 시장에 나오는 금액은 12.7조 원이죠. 이 공모가 기준으로 12.7조 원이 시장에 IPO 돼서 나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과 상장 직후 주가 상승을 고려하면 FTSE, MSCI,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모두 조기 편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들이 수급을 밑에서 받치는 거죠. 그렇죠? 네. 패시브 추적 자금의 예상 수입 매입 수요는 9,500억에서 약 1조 5천억가량 들어갈 것 같고 상장 직후의 단기 주가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동사의 상장 계열을 한 번 더 보면 기간 수요 예측은 1월 10일에서 12일, 일반 청약은 1월 18일에서 19일 날 하네요. 그렇죠? 네. 주당 공모가는 25만 7천 원에서 약 30만 원 사이가 정해질 것 같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은 60조에서 70조 사이. 수요 예측 일시는 1월 10일에서 1월 12일, 공모가 확정 금액은 1월 14일 날이죠. 그래서 상단에 걸치면 70조, 30만 원 정도에 걸치지 않을, 공모가가 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공모 청약일은 18일에서 19일 이렇게 정해져서 일주일 후인 27일 날 코스피에 상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총 발행 물량이 2억 주죠. 그렇죠? 2억 주 중에서 시장에 나온 것은 3,400만 주, 약 14.5% 정도가 시장에 나올 거로 보고 있죠. 이 중에서 한 40% 정도가 보호예수 미확약 물량으로 이 3,400만 중에서 보호예수가 안 걸린 게 40% 정도고 60%는 보호예수가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Q&A들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잘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한번 뜯어봅시다. 먼저 동사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재 조달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볼륨 디스카운트가 증가하고 있다. 양극재 업체들에게 메탈 소싱에 의존하지 않고 향후 직접 조달 비중을 늘려 재료비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예제화를 좀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마진율 목표는 단기적으로 한 자릿수 중반, 그러면 5에서 6%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중후반이면 6, 7%, 8%, 9%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가겠다. 초기 시장 성장 과정에서 수익성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질문이 LFP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LFP 배터리. 향후 ESS용 LFP 개발에는 적극적이다. 하겠다는 뭐에 대해서? ESS. 배터리 중에서 사브렛 배터리 ESS용을 하겠다. LFP용 케미칼은 오랜 기간 개발해 왔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ES의 적용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023년 중 양산 가능성이 전망되죠. 그래서 일단은 LFP를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배터리는 금방 만들죠. 누군가 이걸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LFP는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 무게 및 부피 측면에서 불리하나 ESC는 공간 및 무게 제약들을 덜 받기 때문에 LFP의 시장 침투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용보다 전력망에 ESC가 사용되는데 LFP 경쟁력이 점차 이쪽 시장에서 전력망 쪽에서 높아질 거로 그렇게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EV용 LFP는 개발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주장 광고 봅시다. 증권 신고성 수중상고는 186조 원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최근 스텔란티스 등 주가 수주를 통해서 현재 주가가 260조 원까지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냐? 고분자계 및 황화물계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 황화물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가볍고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힘도 좋고 양산 시기는 고분자계는 2026년, 황화물계는 2030년에 양산을 할 생각이다. CATL과의 경쟁 우위 싸움이 치열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 등 글로벌 시장에 조기 진출하며 이미 사업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CATL은 독일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ATL은 2021년 니켈 비중이 80% 이상이 제품의 화재 발생 사고가 난 이후에는 니켈 비중을 50%로 낮추어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가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까는 거죠. 특허 개수는 LG 에너지 솔루션 2만 건 이상, CATL이 겨우 4천 건. 글로벌 시장에서 CATL이 침해 특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중국 놈들은 이거 까고 무시하는 게 문제거든요. 배터리 중장기 수급을 보자.
수요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할까 보고 있다. 해외 투자 시작하는 경쟁사들의 경우 현지 공장 생산 역량 확보가 쉽지 않아 예상보다 공급 증가 속도가 더딜 것이다. 그래서 미리 공장을 깔고 있는 동사가 유리하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경쟁사보다 선제적으로 해외 공장 투자에 투자를 많이 해서 현재 운영 능력을 확보하겠다. 서프라이 체인의 원가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쟁사 및 OEM들의 신규 내지화 공장 생산량 증가가 단시일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원재료 수급, 수율, 생산 이슈로 생각보다 배터리 생산량 증가 빠르지 못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터리는 수급 쪽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동사처럼 기술력과 이미 투자가 된 회사가 당분간 유리한 지위를 누릴 것이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스볼트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유럽도 자기 자체의 이제 공장이라든지 리스크를 제어를 좀 해야 되니까 너무 한국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는 것들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 자체 유럽의 배터리 공장을 회사를 키우는 게 노스벨트인 거죠. 이것들이 기술이 있든 없는지 저는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얘들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향후의 경쟁에 될 무기인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기술을 늘려가고 전고체 쪽으로 가고 가격을 낮추고 그렇죠.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불도 안 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향후의 성장력인데 제가 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작년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분리된 이후에 상승의 리더가 작년에 소재업체들이 시장을 리더했다면 올해는 이 배터리 3사들이 시장을 리더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리사이클과 리유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리사이클의 기본 목표는 메탈을 확보하는 거다. 205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용 코발트 필요량의 30% 리사이클을 통해서 조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리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죠. 리사이클 체인 전체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부 전처리 후 임감공을 맡기는 협업을 검토 중이다. 폐배터리 수거도 중요하다. 폐배터리 수거 채널은 크게 전기차 소유주, 폐차 업체, OEM으로 구분이 된다. 상기 채널을 바탕으로 직접 리사이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폐배터리 기업 및 OEM, B2B 파트너 형태로 체결을 하면서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 결국 자기가 다 할 수는 없고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다.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냐? 매출의 약 20%의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투자 증가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증가나 전체 이익 규모도 함께 증가하므로 에비타의 마진율이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영원한 장치 산업들의 영원한 숙제죠. 메탈 소싱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이렉트로 메탈 소싱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포스코와 공동으로 광산 개발에 참여할 생각이다. 버진 메탈뿐만 아니라 리사이클 메탈도 조달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스코와 함께 같이 공동 개발도 하고 적극적으로 메탈 개발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LG 에너지 솔루션 IPO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IPO를 할 건지 정확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려야 되죠.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관련된 기업들 한 두 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